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및 미국 등 글로벌 경제 및 주식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50 이상을 넘어서면 경제 회복이 예상되므로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타이밍이고, 50을 계속 넘어서지 못하고 연속 하락하게 되면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서 대응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500억 달러 미국 농산물을 수입 확정하고 지적재산권 강화 및 금융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요. 미국은 12월 15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예정한 1650억 달러의 15% 관세를 보류하고, 기존 중국산 수입품 3600억 달러에 부과하던 고율 관세 또한 약 절반 수준까지도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외신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법률적 문서 확정과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합의 내용은 양국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가 타결되었으니 이제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주식을 사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한 발 늦은 예측이며, 미중 무역 합의 그 다음은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미중 무역 합의 타결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주식시장을 2019년 최저점에서 최근 수준까지 끌어올린 모멘텀은 미중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감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지금과 같은 현상을 지난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 당시 역사와 비교하여 설명드렸죠. 과거에도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제 회복을 예측했고 주식시장은 미리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이프가드 철회를 결정한 시점에는 이미 주식시장은 충분히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 약 1년 동안 세이프가드가 철회되면 막연히 경제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식시장도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등락을 보였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 1차 합의가 타결된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지, 그리고 주식시장이 추가로 더 오를지 여부를 보려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미연준의 스탠스인데요. 부양을 연장하는가 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을 할 것인가에 따라 경제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좌우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중 간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되었으므로 2단계, 3단계 또는 완전한 관세 철회 및 합의를 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이 2018년 이전처럼 다시 증가할지 여부를 봐야겠죠. 해당 사항은 중국의 수출 및 교역량 증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 경제 지표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죠.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합의 타결까지는 또다시 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서로 좀 더 유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호재와 악재가 반복해서 나올 것입니다. 결국 미중 간 2차 합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글로벌 경제를 회복시키고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는 모멘텀은 미중 무역 합의 1차 타결로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기계설비 등 자본재 신규 주문이 증가하고 현재 수축 국면에 있는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의 업황이 다시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느냐 진입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미 연준의 입장은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FOMC 미 연준 회의는 10일과 11일에 열렸으며 투표 의원 9명의 만장일치로 현재 1.75에서 2%대의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한 11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경제 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 그리고 아직까지 가계 소비가 강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지수 역시 2%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연준 회의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 의원들은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알 수 있는 점도표에서 2021년과 약 2022년 각각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3년간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스탠스의 결론은 파월 의장 인터뷰에서 나왔는데요. 자, 미 연준은 당분간 금리 동결을 지속할 예정이며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려면 상당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9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한 것은 과거 1990년대의 보험성 금리 인하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당분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까지 미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이 부양책이 되는 이유는 미 연방준비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대차대조표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미 연준에서 시중에 국채를 매입하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부양책은 응급 처방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국채를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이 수축 국면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중요한 글로벌 경제 및 주식시장의 견인 요소는 실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 개선과 그에 따른 ISM 제조업 지수의 상승입니다. 그림을 보면 최근 12월 3일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8.1로 아직도 수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아직도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감소시켜서 재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역사적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하고 재고를 감소시키는 국면이 지속될 경우 경제 둔화 또는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미중 간 무역 합의가 1차로 타결되었으니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늘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과 다르게 과거 수많은 경기 등락을 경험하고 실제 미국의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미국 제조업 지수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국의 자본재 투자가 다시 시작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미국 기업들의 기계설비 등 자본재 신규 주문액 최근 지표인데요. 2018년 초부터 설비 투자 등 자본재 투자가 증가하지 못하고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죠. 기계설비는 기업이 생산량을 늘리기 앞서서 가장 먼저 주문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기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결국 미 연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가 회복하고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지 여부는 미국 기업들의 기계설비 등 자본재 주문이 증가하여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중 무역 협상이 1차 타결이 되었다고 주식시장도 무조건 오르고 경제도 무조건 좋아진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미국의 자본재 신규 주문 및 ISM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정말 미국 기업들의 경기가 회복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은 잘 봤으니 우리나라의 경제를 설명해 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를 분석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분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년간의 흐름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해야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도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기계설비 등 내구재 신규 주문과 우리나라 코스피의 변동률입니다. 약 17년 이상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온 것이 확인되시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이 중간재의 가장 중요한 수요처는 미국입니다. 이에 따라 내구재 등 자본재 투자가 증가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의 경제 및 주식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본재, 신규 주문 및 ISM 제조업 지수를 확인하는 것이
것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셨죠.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중 무역합의 1차 타결이 있기 전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에 따라 앞으로 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것 또한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자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미국의 경제 및 주식시장은 미국의 대선 주자의 지지율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증가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증시에 가장 우호적입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워런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현재 미국 IT 대기업의 해체를 공약할 정도로 반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워런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경제와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미중 무역 합의 1차 타결로 인하여 그동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은 이제 소멸이 됩니다.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되느냐를 확인할 것이고,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시가 더욱 오르느냐 또는 횡보 또는 하락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미 연준이 기존의 부양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의 설비 투자 재개로 인한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느냐, 이 여부가 핵심이 될 것이며, 미국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또한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중국과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향후 경제 회복과 증시 상승률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을 선행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 지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 및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자금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게 될 경우 경제 회복과 증시의 상승은 우리나라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경제와 주식시장이 뭐에 의해서 움직일지 확인이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